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따라다니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들기 어려워 뒤척이는 바로 현대인의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증상들입니다. 올해 72세인 이순자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시는 일이 많았고 손자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기력이 없어 속상해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즐기시며 손자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습관 개선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발효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과와 함께 현대적인 건강관리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생활습관의학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강 박사입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도우며 특히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놀라운 건강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몸속 에너지 순환을 활성화하는 산성 성분과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초산과 구연산은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재활용하여 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종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인 박종철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며 내원하셨습니다.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혈당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박종철 어르신께 권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발효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 마시되 식사 30분 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의 위가 예민하실 수 있어 농도를 낮춰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식후에 졸음이 덜 와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텃밭 가꾸기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 담당 내과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발효식초는 단순 휴식보다 더 근본적으로 몸속 기운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 피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멈춘 상태의 신호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매일 아침 식초 한 잔 마시기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중 피로 물질을 낮추고 혈액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여 건강과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발효 식초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이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면과 혈액순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 좋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발효 식초의 효과와 더불어 올바른 수면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이상적이며 완전한 암흑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디지털 시계의 작은 불빛, 전자기기의 대기 전력 표시 등까지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전 2시간은 디지털 일모를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희석한 발효 식초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체 리듬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말 늦잠은 이런 리듬을 깨뜨려 오히려 피로감을 가중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식초와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혈관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는데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발효 식초를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철분과 칼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되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함께 마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발효 식초는 이런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효 식초의 혈관 정화 효과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흡법과 발효 식초 섭취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4-7-8 호흡법을 하기 전에 따뜻한 발효 식초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더욱 안정됩니다. 4초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3-4에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이완됩니다. 명상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되 명상 전후로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면 더욱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발효 식초가 혈액 내 피로 물질을 제거해 준다면 운동은 그 깨끗해진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근육의 젖산 축적을 줄여 운동 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의 조합은 혈관 탄력성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하게 되고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맥 혈액의 심장 복귀를 도와줍니다. 걷기 운동 후에도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면 운동으로 생성된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혈액순환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더 많은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근력 운동 후 발효 식초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 운동까지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감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함께 건강한 식음료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발효 식초를 활용한 건강 음료를 함께 만들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 사회적 유대감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경험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혈관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되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며 하면 더욱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현대인의 디지털 기기 과사용은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켜 상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에는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며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머리와 팔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중 1-2 시간은 완전히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을 보거나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발효 식초 물을 마시며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 식초의 건강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리터에 발효 식초 한 큰술을 넣어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 온도는 40-5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후 30분에 마시거나 농도를 더 낮춰서 시작해 보세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잔 더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될 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잔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2주에서 3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 달 이상 지속하면 혈액 검사에서도 실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됩니다. 좋은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 조금씩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에, 현미 식초는 소화 개선에, 흑초는 혈액순환에 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발효 식초의 놀라운 효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이순자 할머니와 박종철 어르신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첫 주에는 발효 식초 섭취와 수면 패턴 개선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 주에는 가벼운 산책을 추가했으며 세 번째 주부터는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종철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침에 발효 식초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실천하게 되면서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발효 식초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발효 식초 물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발효 식초 한 잔으로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단순히 혈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방법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발효식초라는 전통적 건강식품을 현대적 생활 습관과 결합할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식초의 종류나 섭취 시간, 농도 등을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발효식초와 같은 자연 요법도 전문가의 조언 하에 실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효식초라는 간단한 시작점으로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발효식초 한 잔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절별 건강관리법과 면역력 강화라는 주제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발효식초를 계절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봄철에는 겨울 동안 위축되었던 혈관과 근육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과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겨울 동안 쌓인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봄철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식초의 항염 효과가 기관지와 코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와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현미식초를 차가운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시원함과 함께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여름철 잦은 냉방병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에도 발효식초가 효과적입니다.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어 경직된 목과 어깨 근육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가을철에는 환절기 감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흑초를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을철 우울감이나 계절성 정서 장애에도 발효식초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는 생강을 우린 물에 발효식초를 넣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액 정체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의 변화와 필요가 다르므로 발효식초 활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60대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대사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식사 30분 전에 발효식초를 마셔 혈당 조절을 돕고 저녁에는 흑초를 마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발효식초의 지속적인 섭취가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소화 기능과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농도를 낮춰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식후에 마셔서 소화를 돕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관절 건강을 위해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발효식초를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 한 컵에 발효식초 반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발효식초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별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전에는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발효식초의 피로 물질 제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 후에는 현미식초를 마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으로 생성된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고 근육에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후 30분 이내에 마시면 다음 날 근육통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정적 운동과는 흑초가 잘 어울립니다. 운동 전후에 마시면 몸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깊은 이완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의 명상 효과와 함께 정신적 안정감도 증대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지구력 운동에는 꿀과 함께 희석한 발효식초가 좋습니다. 장시간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을 방지하고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현대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발효식초 활용법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혈액 정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세 시간마다 발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의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생체 리듬의 혼란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많습니다. 야근 시작 전에 발효식초를 마시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야근 후에는 몸의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고 최소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준비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효식초의 혈액 정화 효과와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장이 잦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휴대용 발효식초를 권합니다. 소형 병에 농축식초를 담아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 어디서든 희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 중 소화 불량이나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초의 효능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발효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률이 평균 2.6%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발효식초의 초산 성분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 발효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평균 20% 억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식초의 초산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에 관한 연구에서는 8주간 꾸준히 발효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mHg, 이완기 혈압이 10mmHg 감소했습니다. 이는 발효식초가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련 연구에서는 발효식초 섭취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2%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8%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은 발효식초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다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 이상의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효식초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는 결국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첫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효식초 한 잔 마시기만 실천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심 식사 전에도 한 잔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과 연계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건강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세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발효식초를 소개하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발효 식초 섭취 후 몸의 변화를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소화 상태, 스트레스 정도 등을 점수로 매겨보면 객관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객관적 지표의 개선은 발효 식초 섭취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한 잔의 발효 식초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 아침 발효 식초 한 잔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